그러면 우리 숙제 먼저 질문부터 받을게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이게 아니지.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에서 질문. 첫 번째 프린트.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프린트. 방식의 곱셈 공식 첫 번째 거에서는 질문. 혹시 못한 사람 있으면 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 생기면 해주세요. 이어서 같이. 여기서도 질문 없나요? 세 번째 곱셈 공식 두 번째 거. 여기서 질문.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공식에 잘만 대입하고 뭐 우리가 방식을 새롭게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없나 보네요. 네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는 질문 있어요? 몇 번? 80번부터? 그 유형? 알겠어. 80번. 그리고 또?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유형 봅시다. 같이.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수를 계산하여. 물론 그냥 해도 되지만 너무나 값이 크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봤더니 두 수의 가운데 있는 수가 200인 게 혹시 보여요? 200을 기준으로 7만큼 잡고 200을 기준으로 7만큼 크죠? 그러면 우리 얘가 200-7이라는 값이고 193은 뒤에 있는 207은 200 플러스 7 이렇게 우리 식을 바꿔 쓸 수 있죠. 수를. 그러면 치환해서 해도 되지만 이 정도는 합차가 보이나요? 앞에 거랑 뒤에 200, 200 똑같고 7, 7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200의 제곱에 7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그쵸? 200의 제곱은 4만 7의 제곱은 49. 이게 계산이 훨씬 더 쉽다. 저 100의 자리 두 개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면 39,951 요게 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몇 개 더 해봅시다. 그 아래 거 보면 자 얘도 보니까 그 수들이 6개가 다 어디에 근처인 게 보여요? 200에 다 근처 값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20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봅시다. 자, 얘는 200 마이너스 3. 얘는 200 플러스 3. 얘는 얘는 202의 제곱. 잠깐만요. 그냥 다 해볼게요. 얘는 200 더하기 2 이거의 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00 마이너스 1에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냥 풀어볼게요. 자, 얘랑 합차. 그러면 계산 바로 합니다. 4만에 200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얘는 완전 제곱씩 풀어서 앞에 거 제곱 4만 이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4, 2, 8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4 이렇게. 자, 얘는 빼기예요. 그러면 200의 제곱 4만 마이너스 이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400인데 마이너스 400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00 뒤에 거 제곱이면 1인데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4만은 지워지죠? 그리고 이게 4만 하나 남고 800이랑 400이랑 계산하면 1200 그리고 얘네들 계산하면 나머지 1의 자리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에서 6을 빼면 되겠다.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4, 1, 1, 0, 4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뭔가 내가 좀 잘못 푼 것 같은데 이거 에어컨 틀어줄까? 내가 너무 그냥 얘가 원하는 간단한 풀이를 안 푼 것 같다. 이거 합차스라는 그 방법?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갖고 와서 아, 100 얘는 이걸로 그대로 쓰고 그치? 200 마이너스 3 그리고 200 플러스 3 그러네. 저 뒤에 게 저게 한 세트로 보였어야 되는데 얘가 202의 제곱이랑 20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99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저 상태에서 더하고 어느 상태에서? 200이랑 200 마이너스 1을 하고 더하고 200 플러스 200 빼면 다시 무슨 말 뭐라고? 이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합차로 쓰겠다는 거고 얘는 이대로 얘네들 두 개 곱하는 게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이거 합차하면 하나가 간단하게 나오잖아. 빼면 3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간단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었어? 맞지? 이거 계산하면 200의 제곱에서 9를 뺄 거고 얘는 합차로 해서 합 얘에다가 차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쉽겠네요. 이거보다는 쉽겠다. 그래서 얘는 4만 마이너스 9고 얘는 이거 계산하면 둘이 더하면 얼마지? 401인가? 얘는 둘이 계산하면 3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낫겠다. 그러면 이거 4만 마이너스 9에 플러스 얘는 120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 나오겠다. 9죠. 9 계산이 끝까지 다 복잡하게도 했고 틀리기까지 했네. 9예요. 9 그치? 요것도 뭐 옳죠. 이게 훨씬 더 이게 조금 더 원하는 풀이인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게 원하는 풀이인 것 같아요. 자 83번 뭐 요거 하나만 유형 더 보고 갈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플러스들만 있으면 전개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얘는 뭐가 필요한 게 혹시 보이나요? 공식을 어떤 걸 쓰려면? 똑같고 뭔가 제곱이 되고 1도 제곱, 4제곱, 4제곱 이런 느낌이니까 합차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죠? 그치. 근데 이게 우연히 1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다. 어차피 1은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른 값이 나왔어요. 만약에 3이나 4 나왔다. 그러면 앞에 3분의 1, 4분의 1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얘는 없으니까 1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합차 공식 쓰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랑 계산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 얘랑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유형 그리고 요런 것만 하나만 합시다.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90번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 할게요. 90번 보면 얘는 보니까 요게 2017 있고 여기 보니까 얘도 중간이 2017이다. 그쵸?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2017을 기준으로 보면 2017의 제곱은 두고 2015라는 애는 2017에서 2를 뺀 거고 얘는 2017에서 2를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차 모양이 나오고 자 얘를 좀 보니까 얘는 또 100을 기준으로 또 1 마이너스 1 이런 관계니까 얘는 100을 기준으로 바꿔볼까요? 100 마이너스 1과 얘는 10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얘는 10의 4제곱 플러스 1 얘는 그대로 둡시다. 자 그러면 분모는 맞아 전개해보면 2017의 제곱에 이거 마이너스의 제곱 2017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가 되죠. 합차 얘랑 사라지는 게 보인다. 그치? 그러면 플러스 4가 될 것 같고 일단 옆에다 써볼게요. 계산한 김에 4분의 자 얘는 100 그리고 1 곱한 합차 공식 쓰면 만 빼기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얘랑 더 계산해야 되니까 만이라는 거는 공이 4개 있으니까 10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에 거는 10의 4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합차 그러면 10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답으로 씁시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 계산 잘 봤어요. 계산하기는 좀 크지 수가. 네. 물론 해도 뭐 말리진 않아요. 알려주세요. 오늘 할 프린트. 좋아요. 추워. 네. 한 명은 덥다 그러고 한 명은 춥다 하면 누구 의견까지 맞춰야 되지. 근데 에어컨이 너희한테 바로 오는구나. 내가 올려줄게. 그러면 괜찮을 거야. 잠깐만 저기 내가 쓰던 강의실이 아니라 저기 너야 혜진이한테 바로 오는구나. 내가 올려줄게요. 혜진아 이제 안 오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혹시나 또 추우면 얘기해. 오늘 이거 다 하나요? 뭐 이번에도 나는 다 할 생각으로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다 하게 됐는데 오늘도 모르겠다. 다예요. 다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거기 연산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내용을 나랑 전부 다 본 다음에 했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내용 먼저 다 봅시다. 오늘 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그냥 나눗셈 연산을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하는 거는 그냥 연산해서 프린트 계산할 때 그냥 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안 하던 그런 나눗셈만 몇 개만 볼게요. 자,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요걸로 볼게요. 하나 예를 들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아무거나 이렇게 하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를 나눠볼게요. 실제로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방법은 최고창의 차수와 개수를 맞추는 게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x제곱 x세제곱이니까 얘에다가 x를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앞에 있는 3차를 없앨 수 있게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나눗셈 계산하는 거예요. 빼요. 빼면 0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빼면 이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x 뒤에 거 이렇게 오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2차끼리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얘는 개수만 맞춰주면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배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플러스 2가 돼서 x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 여기 원래 다항식으로만 바뀐 거니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우리 나머지 자리잖아요. 그쵸? 이거를 다항식이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얘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Q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러면 얘랑 곱해서 여기 자리에 썼기 때문에 얘도 B랑 Q랑 곱한 BQ라는 식을 여기서 써서 뺄 거예요. 그래서 A-BQ 이렇게 쓴 이 식이 뭐다? 나머지는 R이라고 문자를 쓸게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이 기존의 첫 번째 식의 형태로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이렇게 정리하면 이 항에서 BQ 플러스 R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겠죠.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곱해지고 Q 나머지가 뒤에 더해지겠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을 썼을 때 특징을 보자면 자 2차로 나눴어요. 얘가 뭐든 간에 2차인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면 여기서 1차가 나왔죠. 나누는 방법이 이 최고차 수를 계속 맞춰서 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최대한 2차까지 다 빠지겠죠. 그래서 얘가 1차가 나오고 우연히 만약에 1차까지 맞아서 다 빠지면 상수항이 나왔을 거고 딱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나왔을 거고 즉 저기는 2차보다 낮은 차수 그 1차 이하의 차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러면 얘는 나머지는 R의 차수를 우리 따질 거니까 R의 차수는 우리 B의 차수보다
어떻게 된다? 보다 작게 되겠다. 요게 우리 나머지의 특징이고, 만약에 이 나머지 R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얘는 뭐를 뜻하는 거다? A, B가 이 B라는 나누는 애가 A를 딱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B가 A를 아니 A가 B를 어떻게 써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B가 A를 나누어 말이 갑자기 안 떠오른다? 나머지가 0이라는 게 잠깐만 이거 단순한 건데? 왜 국어가 안 되지? A가 B로 나눠 떨어진다. A가 고마워요. 그게 왜 나 안 됐을까? A가 B를 B로. 나 국어를 다시 자꾸 해야겠는데. 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쌤이. A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 맞아. 이 로로 붙이면 나왔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해서 난 수학 말고 국어를 해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뒤에 좀 이따 인수정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전초로 한 거예요. 오늘 좀 국어가 좀 두려운데.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이제 이어서 항등식이라는 거 봅시다. 자, 우리 등식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등식이라는 걸 처음 배웠는데 얘는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등호라는 거는 기호로 는 얘가 있는 식이죠. 이런 등식이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할 항등식과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 성립하는 식 이런 형태로 우리 문자에 대해서 문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봅시다. 문자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은 항상 빨간색 잘 안 나와요. 얘가 문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 그래요. 그럼 방정식은 우리가 아는 식인데 방정식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말로 설명 잘 안 해봤죠? 문자에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참이 되는 식. 이게 우리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3은 1 이렇게 하면 우리 방정식 x는 특수하게 한 가지 경우만 나오잖아요. 그런 특정한 것만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이고, 항등식은 x에 뭐를 실수 다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거는 그 방법 아래쪽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항등식이 있는데 얘를 이제 문제에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문제에서 헷갈리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몇 개 봅시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보면, 자, 이렇게 항등식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임의의 x에 대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한이에요. 한. 그리고 모든 x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도 지금 이런 항등식과 이렇게 쓴 세 개의 지금 표현이 있죠. 이게 다 모두 다 같은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문제에 있다.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 뒤에서 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x의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 임의의 x에 대한 모든 x에 대한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다 항등식을 뜻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특징을 봅시다. 계산해야 되겠죠? 항등식의 성질.
자, 첫 번째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인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말은 안 쓸게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어떻게 되냐? x에 대해 뭘 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니까 얘는 이런 개수들이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다 0이 돼야 돼요. 우리 뒤에서 좀 이따 두 가지 법칙을 배울 건데 그걸 법칙을 배우면 얘가 좀 더 쉽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x에 뭐 다 다른 값을 계속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0이 나오려면 이게 계속 바뀔 건데 이게 개수가 그쵸? 그런데도 0이 나오려면 결국에 0으로 고정이 되어야지만 뭘 넣어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혹시 보이나요? 아닌가? 옆에다 써줄까? 두 번째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는 0이 아니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과 또 다른 2차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말하면 지금 아이고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차수를 가진 개수들 있죠? 동류항의 개수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a'이랑 같아야 되고 b랑 b'이랑 같아야 되고 c랑 c'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 항등식을 일반적으로 계산할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3차가 되든 1차가 되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지만 우리 좀 독특하게 복잡한 형태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계산하는 거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되게 뭔가 복잡해 어려워 보이는데 얘가 미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계산하겠냐 이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 거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치대입법 이거랑 두 번째는 개수비교법 이렇게 있어요. 얘도 말이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수를 대입해서 해결할 형태랑 개수비교 이것처럼 왼쪽 오른쪽 개수를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형태들이 개수비교과 수치대입법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말로만 쓰면 혹시 뭔가 좀 안 와닿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a의 x-2 플러스 b의 x-3 얘가 x다. 이게 지금 문제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문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어진 개수 a, b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서 x에다가 2를 넣으면 이게 0이 되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는 2를 넣었기 때문에 2 이렇게 해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나 계속 찾는 거. 그 다음에는 요게 0이 될 수 있는 x에다 3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3 넣으면 1이죠? 그래서 a는 3을 넣었으니까 3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에요. 실제로 x에다가 우리가 넣었을 때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값을 실제로 대입한다. 이게 수치대입법. 첫 번째 개수비교법은 얘랑 이런 형태로 서로 차수를 맞춰서 비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얘는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x 이렇게 되고 x가 없는 상수항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x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은 동량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x의 개수인 a 플러스 b가 우변의 개수인 x의 개수인 1과 같고 여기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여기 상수항 없죠? 0이랑 서로 같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개수비교법이다. 이런 거 좀 더 자세하게는 연산 문제 보면 되게 유형이 많으니까 그때 제대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부터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를 이어서 하는 나머지 정리를 좀 봅시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는 어떤 경우에서만 되냐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되는 거예요. 쟤처럼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못 쓰고 1차식으로만 나눴을 때.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fx라는 이제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라고 안 쓸게요.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보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우리 형태를 좀 쉽게 보자 그런 거 문제가 나머지 정리다.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 두 번째 썼었던 저 형태 있죠? 이 아래 요거를 얘를 가지고 말을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이 식을 가지고 자 A라는 게 지금 fx가 기준이 되는 다항식이죠? fx를 자 쟤는 b로 나눴을 때 즉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x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qx 이렇게 쓸게요. fx 쓰듯이 qx 이렇게 쓴 거예요. x에 대한 다항식의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더해질 건데 아까 우리 나머지의 특징이 뭐였어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죠. 1차로 나눴으면 얘는 차수가 뭐가 돼야 돼요? 상수항이 돼야 돼요. 1차보다 작은.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x가 없는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나머지 정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식을 좀 생각해보면 r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 있는 x의 값은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x에다 얼마? 알파를 넣었을 때 얘가 0으로 사라지겠다. 그치? x에다 뭐를 넣겠다? 알파를 넣겠다. 그러면 f알파 0으로 사라지니까 r만 남죠? r은 f알파 이렇게 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모르면 앞으로는 어떻게? 얘가 0이 될 수 있는 x의 값을 넣은 게 나머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x-알파가 아니라 조금 바꿔볼까요? ax 플러스 b로 나누었어요. 얘로 나누었을 때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뭐예요? 아이고 r은 여기서 그냥 나머지는 생각하고 r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도 있지만 개수가 이렇게 된 형태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까지 괜찮을까요?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요거 지워서 띄어서 쓸게요. 이쪽에 줄게요. 가운데를. 자, 인수정리라는 거는 별반 다를 거 없고 그냥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내용은 그렇게 안 어렵죠? 뭐 별거 크게 어려운 공식이나 형태들도 없고. 자, 이것도 우리 지금 이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따지는 거랑 자,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형태, 이런 형태를 한번 봅시다. 나머지가 0이다. 이거랑 이제 같은 말들을 아래 쭉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0인 거 아까 내가 이거 말 못 쓴 거 있잖아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것도 우리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거부터 쓸게요. fx가 또 못 쓴 거 아니지?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fx는 x-알파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곱해질 거고 나머지는 뭐다? 0이라고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fx가 얘가 곱해진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니까 즉 이거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조금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나머지 아래 표현. 이게 0이 되는
알파를 F에다 넣었을 때 X 자리에 넣었을 때 F 알파가 나머지였는데 그게 지금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다? 0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여기서 이게 나머지가 0이다. 이 표현을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는 게 그냥 인수 정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 F 알파는 0이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형태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게 그냥 인수 정리다. 별거 없어요. 계속 연장선으로 말들이 새롭게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 거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조립제법을 봅시다.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차수가 우리 2차까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뭐 X자로 해갖고 인수분 했었죠. 아니면 항이 뭐 이렇게 있을 때 그치? X에 대한 방식을 2차까지는 이렇게 형태로 해서 했어요. 근데 3차 이상은 우리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다. 그 우리 조립 인수분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만약에 얘가 3차 이상이면 나머지 인수분해는 뒤에가 더 더해지는 게 없잖아. 인수로 곱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거잖아요. 얘가 0인 거. 그러면 이 나눗셈에 얘가 0이 나오도록 나눗셈을 할 건데 이거를 매번 저렇게 x 몇 차 이렇게 쓰면 되게 길고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개수들만 뽑아서 계산하는 게 조립제법인 거예요. 한번 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몇 번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3x제곱 fx를 3x제곱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런 fx를 x 마이너스 2로 자 이걸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식을 저렇게 원래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거를 개수들만 쓸게요. 얘의 개수는 3 마이너스 2 그리고 1 마이너스 6 이렇게 쓰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만 거꾸로 계산을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서 자 여기 우리 쓸 수는 x-2가 0이 되는 이 요거로 쓸게요. 얘는 저기는 x-2는 0 이것이 되는 x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방법은 그러고서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3은 그냥 떨어져요. 첫 번째는 할 거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역할을 해야겠죠. 요렇게 튕겨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계산이 되냐면 곱하기 계산으로 들어가요. 이쪽은 곱하기 계산.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떨어질 때는 얘는 없어서 그냥 떨어진 거고 떨어질 때는 더하기 계산이 돼서 둘이 더하면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튕겨져 올라갈 때는 곱하기 이렇게 그냥 떨어질 때는 더하기 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면 이제 4랑 2랑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가면 2, 4,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서로 더해서 1 더하기 8, 9 이렇게 그 다음에 2랑 이제 9랑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갈 때는 2, 9, 18이 되고 이렇게는 더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12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닫아주세요. 얘가 나머지라고 따로 표현을 한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항이죠. 여기가 나머지 자리라서 이렇게 따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fx라는 식이 지금 얘로 나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그 x의 값이니까 이걸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게 0이 되는 x-2로 우리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썼듯이 이게 거꾸로 상수 1차, 2차, 3차에서 상수 1차, 2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몫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뭐다? 12 이렇게 쓰는 게 조립제법의 방법입니다. 역시나 우리 연산 프린트 할 때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내가 오늘 너희한테 준 프린트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되는 데까지 해볼 건데 뭐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부지런히 그러면 나가볼게요. 자 이제 연산 프린트 한번 문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이해는 되나요? 이해는 돼요?
뭐가 되게 한 번에 많이 얘기해서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연산 프린트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해보면서 한번 머리에 넣어봅시다. 다음 시계 남쌤 얘부터 봅시다. 여기서 우리 아까 내가 이런 곱셈, 나눗셈 연산을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거는 연산에서 그냥 한다 그랬죠. 이거는 왜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단항식, 다항식 계산들이어서 그냥 여기서는 얘는 그냥 합시다. 1번 보면 자, 우리 모든 계산에서 거듭제곱이 제일 1등의 계산이에요. 첫 번째 계산이기 때문에 제곱부터 계산해야 돼요. 처음이니까 한 단계 밟아갈게요. a 4제곱, b 3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4제곱 나누기에 제곱을 하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1 a 제곱, b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역수할 거기 때문에 분자에 올립시다. 그러니까 4분의 a 제곱, b 4제곱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a 4제곱, b 3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4제곱 곱하기로 바꿔서 얘는 역수 a 제곱, b 4제곱분의 4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는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처음이어서 이번에 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a 4제곱, b 3제곱에도 곱하기 a 제곱, b 4제곱분의 4 마이너스 3a 제곱, b 4제곱에도 a 제곱, b 4제곱분의 4를 곱하면 되겠다. 약분하면 되겠죠? 자, 얘는 두 개가 없어져서 제곱만 남고 여기는 세 개가 없어져서 오히려 여기 분모에 하나 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에는 a 제곱과 4가 남고 분모에는 b가 남아서 b4a b분의 4a 제곱 이렇게 남고 그치? 자, 여기는 보니까 a 제곱이랑 a 제곱 없어지고 b 4제곱이랑 b 4제곱 다 없어져요. 문자는 사라졌으니까 개수인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12 요게 남겠다. 요거는 다 기억나죠? 우리 했었던 거라 이거는 뭐 확인하고 그렇게는 안 할게요. 나머지들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처음이라 이렇게 식을 썼는데 굳이 만약에 익숙하면 그냥 이렇게 암산해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줄여서 쓰세요. 처음이라서 내가 다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아직 됐어요? 아직 쓰고. 됐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요거는 중학교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요거 봅시다. 26번. 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첫 번째 썼던 나눗셈을 직접 해봐라. 이게 우리가 솔직히 1차여서 뒤에 거 다 내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립제 거 쓰면 더 쉬워요. 빨라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나눗셈 직접 할게요. 이것도 해봐야 되니까 1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3x 세제곱.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차수를 잘 써야 돼요. 3차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2차고 1차인데 없잖아요. 공간을 띄워두세요. 바로 쓰면 안 돼요. 플러스 5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는 3x-2. 제곱차항 계수를 맞춰주면 3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는 x제곱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x제곱을 곱하겠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다 전부 다 곱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빼면 세제곱 3차는 사라지고 뺐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되고 내려올 게 없죠? 그냥 두고 자, 얘는 3x니까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3x를 곱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x제곱에 플러스 6x 빼는 거예요. 사라지고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6x 이제 뒤에 거 내려오고 마지막 차수 개수 맞춰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돼서 빼면 1 이렇게 되겠다. 목과 나머지 쓰라 그랬는데 한글로 말고 우리 문자 썼으니까 Q가 몫이죠? Q로 쓸게요. QX로 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QX는 여기 몫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나머지가 원래 RX라 써야 되는데 그냥 상수항이니까 R만 쓸게요. R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번 한번 해볼까요? 27번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눗셈 차수 외에는 그래도 친절하게 다 있으니까 차수 잘 내리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조금 빠르게 해보면, 자, 식을 3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 3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맞추려면 x 제곱 곱한다. 3x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면 6x 제곱 이렇게 되죠? 맞추려면 2x를 곱하면 되겠다. 6x 제곱, 이거 뒤로 내려와야 되죠? x 6x 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뺐기 때문에 3x 뒤에 거 내려오고 마이너스 7.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똑같이 1배를 해주면 3x 마이너스 1 맞춰주죠? 마이너스 6. 얘가 몫인 qx, 얘가 나머진 r 이렇게 쓰면 되겠다. 따로는 안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하시면 되고, 이건 솔직히 1차여서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뒤에 1차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서 얘도 똑같이 그냥 얘는 이렇게 써준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하면 되겠죠? 똑같아서 안 할게요. 자, 나눗셈의 성질. 이제 A를 B로 나눗셈 못과 나머지를 Q와 R이라 해서 이런 꼴로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서 써라 그런 거죠. 나눗셈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도 2차니까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x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러면 맞춰주면 2x제곱 플러스 2x 빼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맞춰주면 빼서 1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쓰겠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a 값은 b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애로 나누면 몫인 q 2x 마이너스 7을 곱하고 나머지인 10은 따로 뒤에 더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그런 문제예요. 결국에 앞에서 직접 나눈 거를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봐라 그 문제입니다. 별반 다를 건 없죠. 그냥 이거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만 다시 써라. 다를 게 없어서 하나 안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그냥 맡길게요. 뭐 새로울 게 없어서 혹시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나눗셈만 하면 돼서 넘어갑시다. 좋네요. 자, 그러면 항등식으로 가볼까요? 자, 항등식의 첫 번째 뜻과 성질, 배수, 그리고 배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요 프린트 봅시다.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아래 문제들로 한번 쭈르륵 볼게요. 첫 번째 유형 보면 항등식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건 x예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좌변, 우변이 같던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1번을 보니까 좌변의 제곱을 풀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딱 나오죠. 좌변, 우변 같다. 얘는 x에 대한 항등식 맞다. 이렇게. 자, 2번은 얘를 풀면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어서 이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 얘는 방정식이 되겠다. 얘랑 지워지고 6x는 0 이렇게 나와서 x가 0인 거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느낌 오나요? 3번은 뭐겠어요 그러면? 3번은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다. 동그라미.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4번은 그냥 바로 아래 있는 거 보면 4번은 뭐예요? 얘는 그치. 여기 9랑 10이랑 다르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되겠다. 심지어 근데 맞지도 않아. 그치? 없애면 9는 10 이게 참도 되지도 않죠? 자, 그래서 4번은 x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봐봐,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표현을 보고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k끼리 묶고 k가 없는 것끼리 묶고 차수가 있으면 k 1차, 2차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야 아까 표현했던 대로 k가 미안. 자, k로 이렇게 묶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K에 대한 걸로 묶고 아닌 건 아닌 것끼리 묶고 2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처음이니까 풀어볼게요. 천천히 xk 우리 이제 k가 메인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2yk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k는 얘와 얘 요렇게 두 개의 항이 있죠? 그러면 k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yk 이렇게 되고 k가 없는 애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각각 0이 돼야 되겠다. 즉 x 마이너스 2y도 0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3도 0 그쵸?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3을 이항해서 여기 아래다가 연립할 거에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립 더하면 x는 소거되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거를 위의 식에다 아무데나 넣으면 y에 마이너스 3 넣으면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다. 이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3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의 표현 첫 번째 k 값에 관계없이 한번 해봅시다. 자, 13번 정리해볼게요. 바로 이제 K에 대해서 묶을게요. 아까 천천히 풀었는데 이제 머리로 좀 계산해보면 X 나오죠? KX 마이너스 2YK예요. 마이너스 2Y 여기는 마이너스 1K죠? 이렇게 K로 묶어줄 수 있고 K가 없는 애들은 여기 있는 X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도 0 얘도 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식 첫 번째 x-2y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2항에서 1. 두 번째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2항에서 3. 그쵸? 두 식을 빼야지 또는 더하면 다 되긴 되네요. 먼저 빼볼까요?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y의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연립방정식 우리 내용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계산 실수만 안 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더 편한 유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 돼요. 이거는 문제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24번 보면 얘는 뭘 대입하는 것보다 왼쪽 오른쪽 식이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수끼리 비교하면 편하겠죠. 얘는 x가 있고 x가 없으니까 x가 없네. 그러면 얘는 x의 계수가
0이 돼야 되겠고 0x 얘는 상수항이 b네 오른쪽에는 상수항이 3이니까 b는 3이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a 값 나오죠? a가 2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조금 얘는 쉽겠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25번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개수 비교법으로 자 얘는 정리할 거 그냥 비교만 하면 되죠. 따로 없으니까 개수 비교를 해볼게요. x제곱의 차수끼리 같은 개수끼리 같으니까 a-b가 3 그리고 상수항인 a 플러스 b가 7 연립하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하면 2a가 10이어서 a는 5 그러면 b는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되는데 우리 오른쪽으로 봅시다. 자 35번을 보면 좌변은 x 플러스 2로 간단한데 우변이 엄청 복잡하죠. 이거를 다 풀어서 정리해서 비교한다? 시간 낭비예요. 물론 해도 되지만 얘는 수치 대입법 그걸로 계산하는 건데 자 수치 대입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네들의 각각 항의 개수가 a, b, c이기 때문에 각 항의 개수만 하나씩 문자만 남기도록 x의 값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그런 값들이 각각 0이 되는 후보들이죠. 그러면 얘는 살아남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X의 값을 뭐가 있냐 봤더니 둘이 공통인수 X가 있죠. 0 넣으면 사라지겠다. 얘는 0 넣어도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X자가 0을 넣어보면 자 얘도 써야 돼요. 얘도 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가면 x에다 0 넣으면 2는 이런 식으로 0 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뒤에는 다 0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결정. 두 번째는 나는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살아남으면서 나머지 두 개를 0으로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x에다 1을 넣으면 되겠다. 0, 0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럼 두 번째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자 좌변에도 1 넣으면 계산 바로 할게요. 3은 0, 0 사라지니까 얘는 b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3b죠? 자 그러면 3b가 3이니까 이번에도 b는 1. 자 세 번째 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개의 항을 0을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다. x에 마지막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번에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라지고 마지막 c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6c 이렇게 되는데 그게 0이기 때문에 c의 값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게 얘는 그거고 37번 한번 해볼까요? 살짝 다른데 그래도 결국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얘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봅시다. 37번 얘는 살짝 순서를 좀 정해서 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뭐 하나하나 다 넣어서 식을 여러 개 뽑아도 되지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나는 차근차근히 구해볼게요. 얘 C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넣을 거냐면 둘 다 0을 만들 수 있는 x에다 1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자, 0, 0 되니까 C만 남죠. 그래서 얘가 x에다 1을 넣으면 1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얘가 1을 구했어요. 그러면 1을 아니까 이번에는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에다 2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여기 2 넣으면 1b 이렇게 되니까 b가 남고 c는 우리 1인 거 알죠? 1인 거 알죠? 1은 x에다 2 넣었으니까 제곱 4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 b의 값은 3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0, 얘가 지금 b가 3인 거 아니까 이제는 1과 2 말고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쉬운 거. 그래서 음수는 조금 그러니까 3을 넣어볼까요? 그냥 그 다음 수 x는 3 넣으면 아니면 0 넣어도 쉽겠네요. 0 넣어도 되고 자 얘는 3 넣으면 2, 3 넣으면 1이니까 2a 이렇게 되고 여기는 3 넣으면 얘가 2니까 2, 3은 6 1이죠. 그래서 3 넣으면 9가 되겠다. 그래서 2a가 얘가 7이어서 빼면 2가 되고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천천히 구하면 된다. 자, 이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이런 건 기본 형태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을 볼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유사해서 여기로 갑시다. 자, 63번으로 와보세요. 자, 이런 게 이제 골치인데, 자, 앞에 거까지는 그냥 진짜 기본 형태고, 요게 메인이에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지금 뭐 여기 2차의 5제곱이니까 10차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상수항부터 1차, 2차 개수들을 a0, a1, a2 이렇게 표현했을 때 원하는 값을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수치대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해볼게요. a0 상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다 뒤에 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x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x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을 건데 그러면 뭘 넣었을 때 전부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겠다? 0. 그래서 1번은 x에다 0을 넣어라. 그런 게 핵심이에요. 좌변에도 넣어야 되겠죠? 0, 0. 그래서 1의 5제곱은 0, 0, 0, 0 다 넣어서 a0. 그래서 그냥 a0는 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첫 번째 나오죠? 그러면 a0로 1을 찾았어요. 그럼 2번의 질문이 A1부터 A2, A3, A10까지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들의 합을 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이거를 A1, A2, A3 이렇게 일일이는 구하기는 지금 못해요. 이거를 너희가 아직은 풀 수 없기 때문에 못 찾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찾냐면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형태를 오른쪽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냐 보면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지 x에 1 넣으면 1은 우리 다른 거랑 곱하면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들만 남겠다. 그럼 얘는 x에다 1을 넣어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1 넣으면 자 얘는 2-1 플러스 1 이거의 5제곱은 a0도 있어요. A0 플러스 1 넣으면 A1 그럼 제곱해도 역시나 1이죠. A2 이런 식으로 해서 A10까지 더하게 되겠다. 자 얘는 사라져서 2의 5제곱인 32가 되고 여기 A0는 1이잖아요. 얘가 우리 1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넘긴 마이너스 1이 A1부터 나머지 다 더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예요? 31 되겠죠? 따라 안 쓸게요. 그래서 31이 2번의 답이 되겠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3번을 보니까 얘는 A0부터 A2, A3 짝수들만 다, 짝수의 개수들만 다 더했네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지. 했던 사람들은 기억나요? 여기를 보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랑 그냥 바로도 역시 못 구하고 얘네들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요 값이 31이라는 거. 즉 얘를 사용할 건데 얘를 여기 보면 A 홀수의 개수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은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 그냥 홀수 차수들은 마이너스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홀수 차수를 나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넣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위에 2번식이랑 3번식 계산하면서 같이 한번 써볼게요. 3번식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서 C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1 넣어서 2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4가 되겠죠? 4의 5제곱은 A0에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1에 제곱은 플러스죠? A2 마이너스 A3 3은 3차니까 4는 또 짝수죠?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끝에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A10 이렇게 남겠네요. 그치? 근데 4의 5제곱은 우리 얼마? 이거 4는 2의 제곱이죠. 4의 5제곱은 우리 4는 2의 제곱이잖아. 제곱의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10제곱이에요. 얼마? 진짜 이겨버렸어? 네. 2의 거듭제곱 1024. 아 맞다. 이거 먼저 쓰.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알아야 돼. 다 당황스러운데? 2의 2, 4, 8, 16 이거 알죠? 해서 이거는 해주세요. 다 하셔야 돼요. 얘기 나온 김에 11의 제곱, 12의 제곱, 그래서 19의 제곱까지도 알고 19. 17까지밖에 안 외웠는데. 18, 19는 솔직히 많이 안 나오는데 18은 간혹 나와. 19는 진짜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간혹 어쩌다 나와. 18이 264예요? 324, 324. 324. 19의 제곱은 369.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편해요. 가끔씩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 이렇게 해서 막 튀어나와서 제곱이 바꿔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훨씬 빠르다. 소인수분해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요 정도는 외우면 좋다. 그것보다 2의 거듭제곱이 훨씬 중요해요. 얘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10제곱까지는. 기억났어요.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1024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부터 쓸게요. 얘는 A0가 있어야 되니까 A0, A1, A2에서 A10까지 더한 게 여기 이거 지금 이건 뺀 거고 얘는 원래 기존에 32였죠? 32 이렇게 되고 그치? 얘는 지금 A0이 빠진 게 31인 거니까 다시 더하면 32가 되는 거고 우리 여기서 구한 식을 얘도 오른쪽 우변부터 쓰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A10 이 값이 얼마? 1024다.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짝수와 개수들만 남겠냐? 얘네들은 풀마로 홀수들은 다 없애려면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A0, A0 더하면 두 개씩 남겠죠? 2로 하루 묶어서 A0, A2, A4 이렇게 해서 A10까지 짝수들만 남겠다. 그게 우리 둘이 더한 얼마? 10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두 배가 아니라 그냥 A0부터 A10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로 나눈 얼마? 5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수치대입법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살짝 이제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네요. 그러면 그 아래 64번 유형 한번 해봅시다. 64번. 64번도 유사하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하나씩 해봅시다. 결국에 얘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들 밟아가면서 해결하면 된다. 위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방법 잘 기억해서 풀어봅시다.
해갖고 원장쌤한테 하나 더 뽑아달라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네. 딱 이 파트를 몰라갖고. 처음 쉽지 않지. 처음에 보면 좀 일단 식 자체가 무섭게 생겼잖아. 이거 보고 기억해줘라 이게 뭐냐. 식이 주는 좀 위압감이 있어. 문자도 뭔가 많고 되게 길고 그때 열심히 하고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반복이 중요해. 그래서 세번 같은데. 그래,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평면 좌표까지 있어. 중학교 그 고1 상학 내용이 알려줘요. 얼마 안 아 남았 평면 30분 남았어요. 쌤.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오늘 이거 다 해. 아니 오늘 나간 거 다 풀어요? 나간 거 다 풀었는데 주말 껴 있잖아. 맞네. 주말에 바빠요 이제. 사업 추가돼갖고. 자 봅시다. A0을 구하는 거는 똑같이 x에다 뭘 넣는다? 0을 넣겠다. 아이고 x에다 0을 넣겠다. 그쵸? 그러면 좌변은 1, 우변은 A0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A0은 1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쵸? 자 그런데 2번은 이제 어떻게 구하겠다? 아까 위에서 우리 했듯이 x에다가 1 넣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두 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겠다. 이번 식은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얘는 이번에 여기부터 쓸게요. 우리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1 넣으면 A0 그리고 A1, A2 이렇게 해서 A10까지 더한 게 1을 넣으면 2의 10제곱이에요. 그래서 1024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0 마이너스 A1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이 되죠. 위에서 봤듯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얘가 0이 되겠다. 그래서 0. 그쵸?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홀수가 남으려면 이번에는 짝수가 남을 땐 더했고 홀수만 남으려면 아니다. 얘 2번도 그거구나. 미안. 얘는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A0을 뺀 1024. 아 이거 잘못 봤다. 얘가 홀수를 물어본 거네. 그럼 얘 3번이네요. 미안. 3번은 여기서 얘를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지 홀수 차수가 남죠? 그래서 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역시나 두 개씩 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엔 홀수인 A9까지 되겠다. 뺐기 때문에 0이어서 이번에도 그냥 1024 이렇게 되죠? 2로 나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얼마? 51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마지막 유형 조금 희한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문제만 나랑 같이 보고 나머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좀 독특한 형태들 볼게요. 조금 더.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양이 더 괴상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쉬었던 거 같다고? 싫어요. 아, 싫었던 거 같다고? 자, 여기서 우리 어떤 형태를 볼까요? 근데 결국에 우리 하는 건 똑같은데. 자. 잘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 설명만 하고 갑시다. 다를 게 없네요. 내가 뭐 되게 복잡하게 써있길래 뭐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69번 보세요.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값을 정할 때 짝수들만 더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역시나 아까 위에서처럼 A1부터 A8까지 더한 게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풀만 반복되는 걸로 해서 더하고는 빼고 연립해서 짝수 홀수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번에는 얘가 전부 다 그냥 1로 나올 수 있는 얘네들이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x의 값은 뭐를 넣어야 되겠어요? 2를 넣어야지 전부 다 분모가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가 2를 넣어서 식을 하나 뽑아보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려면 이 제곱, 세제곱 이런 x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x에다가 0을 넣어봐야겠다. 이 두 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형태는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론은 푸는 방법은 다를 바 없다. 모양이 무섭게만 생겼을 뿐이다. 알겠죠? 요거는 나머지는 계산해보세요. x 저 값을 넣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71번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주어진 얘도 하나만 하고 갈게요. 주어진 다항식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값을 자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뒤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뒤에 더해져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요걸 더해서 구하는 게 얘는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서 개수를 찾으면 되겠다.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면 자 얘는 2x 세제곱은 똑같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오죠. 자 여기서 x제곱은 뭐냐면 얘랑 곱한 4x 제곱 있어요. 이거 나중에 스스로 할 때는 하나씩 다 전개하세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x 제곱이 없어요. 이거는 항은 여기 없다. 그 다음에 x항은 얘랑 곱한 마이너스 8x예요. 얘랑 곱한 마이너스 2x예요. 그 뒤에 치를 수 있죠. 이게 x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하세요. 나는 지금 답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1, 4니까 마이너스 4에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답은 A는 없죠? 0,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분배법칙 써서 친절하게 6개 한 뽑아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프린트 봅시다. 자, 나머지 정리다. 주어진 fx를 괄호 안에 실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아니, 나머지만.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주어진 식에다 넣은 게 나머지다. 나머지 r이라는 게 요 문제는 x에다가 2 넣은 거에 되겠다. 그쵸?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이유는 했는데 다 했죠? 바로 계산할게요. 2 넣으면 2의 세제곱 8, 4, 4, 16, 마이너스 6 플러스 8.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너무 다 똑같으니까 4번을 해보자. 얘는 뭘 넣어야 될까? 4번? 자, 얘는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거를 f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라. 자, 바로 갈게요. 여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어서 얘는 4분의 1이 남아요. 제곱하면 4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지워지니까. 그쵸? 쭈루루 다 똑같다. 그냥 주어진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fx 자리에 넣어서 계산만 잘 해봐라. 그런 문제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4번은 미정계수를 정하는 게 이 형태를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x-1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f1이 얼마다? 1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 문제예요. 그 이후에 t. 자, f1은 x에다 1 넣으면 2-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써요. 1 사라지니까 얘의 값은 2다 이렇게 나오죠? 주어진 fx를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그러면 그걸 넣었을 때 그 값이잖아요. f 얼마는 그 주어진 값. 그러면 그 아래 거 뭐 얘는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25번 하나 보고 확인합시다. 25번.
계산 실수만 안 하게 조심하세요. 내용 자체는 우리 쓰는 식은 단순하니까. 자, 그럼 25번은 fx 자리에 뭐를 넣는다? 3을 넣는다. 그쵸? 이게 뭐가 된다? 2가 된다. 식을 써볼게요. 3을 넣으면 3의 세제곱은 27이에요. 2를 곱하면 54 마이너스 9a 플러스 1 얘가 2가 되겠다. 그러면 9a라는 값이 55죠. 넘어가서 53 뭐야? 안 나눠져요? 값이 찝찝하네. 9분의 53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똑같이 찾으면 되겠다. 그쵸? 계산만 잘 실수 안 하게 잘 하세요. 자, 이번엔 두 가지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내가 하나만 해결하고 합시다. 얘도 다를 거 없기 때문에 나랑 하나만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형태는 없고 그냥 두 개일 뿐이에요. 자,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얘는 f1은 1이다. x-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식을 두 개 찾아라. 왜?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니까. 필요한 식도 두 개. 자, 그럼 첫 번째 거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1이다. 그럼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0 이렇게 나오고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2다. 여기다가는 2항에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내가 바로 할게요.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2가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까지 뭐 별반 다를 거 없죠? 그냥 두 개인 거. 자, 요 정도 확장은 많이 했던 거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봅시다. 자, 2차식으로 이상으로 나눌게. 자, 여기 보면 42번 보세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주어진 2차식을 나누면 뭐가 되겠냐? 자, 맨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아래쪽에 썼었던 게 있어요. 주어진 나누는 수랑 나머지의 차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 2차식으로 나누죠. 이 아래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되겠어요? 1차 이하가 돼야 되겠죠? 상수항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이 조건으로 식을 좀 써보면 1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니까 3이고 또 다른 식은 x-1로 나누기 때문에 x에다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f1은 1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질문을 보니까 식을 써보면 fx를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1, x-1로 나누면 우리 그 뒤에 몫이 뭔지 모르지만 곱해지고 뒤에 나머지가 더해질 건데 그 나머지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이하가 돼서 일반적으로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두는 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에요. 요걸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식을 쓰는 게 이거잖아요. fx를 x-알파라는 식으로 넣었을 때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 이거를 확장한 거예요. 그쵸? 2차가 됐으니까 몫은 몰라요. 얘는 모르지만 나머지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이하로 표현해야 되겠다. 상수항이 되는 뭐든 모르지만 a가 0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모르는 문자 a, b 두 개, 식 두 개 연립을 결국에 대입해서 해라 그러면 되죠? 해볼게요. f-1 해보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qx를 몰라도 어차피 사라진다 0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식이고 그 값이 얼마? 3이다. 한 번 더 f에다가 x에다 1 넣으면 이번엔 얘가 0이에요. 또 사라진다. 그러면 여기에다 1만 넣으면 되니까 a 플러스 b다. 그 값이 얼마? 1이다.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해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해보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 b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다 씁시다. 나머지는 rx라고 쓰면 이게 나머지죠. a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최종적인 답. 자, 이게 그나마
위에 있는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이게 그래도 조금 쉬운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문제를 접근했을 때. 저 3차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 됐으면 아래 거 43번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43번. 자, 됐나요? 한번 볼까요? 43번. 자,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요 조건으로 f1은 1이라는 거. 이거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니까 f2는 3이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fx를 x-1, x-2로 나누면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2차니까 1차 이하인 ax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러면 빠르게 써볼게요. F1 그러면 1 넣으면 0으로 사라지니까 A 플러스 B가 1이 되고 2 넣으면 2A 플러스 B가 3이 되겠다. 이걸 풀어라.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나머지 똑같이 시키면 되는데 자,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거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골치 아픈데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일단 잠깐만. 시키면 되는 것, 똑같이 하면 되는 것들이 있고, 저한테 있는데. 잠깐만요. 60번 한번 봅시다. 자, 60번 한번 봐봐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x 플러스 4가 남아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 된 거 일단은 오케이,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또 fx를 x-2로 나누면 이번에 나머지가 1이 돼요. 그랬을 때 fx를 두 개, 여기 나누는 이 두 가지를 곱한 거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서 했었던 방법을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fx를 이걸로 나누면 곱하기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3차이기 때문에 2차 이하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문자 3개를 쓰죠. 근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얘 하나, 얘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얘는 좀 이쁘지도 않아. 그쵸? 뭐 딱 나오지도 않죠. 그러면 지금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같이 한번 잘 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원래 아는 거 얘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우리 얘는 어떻게 해결할 어떤 식이 나온다? F2는 1이다. 요거 하나는 똑같이 씁니다. 얘는 일단은 킵해두고. 자, 이 첫 번째 조건을 나중에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구하는 식으로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얘를 갖고 올라와서 60번 해보면 자, fx라는 식을 x제곱 플러스 1 x-2라는 식으로 나누면 자,
자, 몫이 곱해질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써봅시다. 3차기 때문에 2차여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우리 안 쓴 조건을 보면 x제곱 플러스 1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식의 형태를 썼었던 거에 조금 변형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이 3차로 나누었을 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얘로 나누었을 때로 바꿔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표현만 잘 바꾸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러면 뒤에 이 녀석이 곱해지는 애가 몫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몫이 이번에는 x-2의 qx 이 자체가 몫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는 게 2차로 이제 나눴다고 관점을 바꾼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돼요? 1차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뭐야? 2차죠. 이 녀석도 얘로 나누어서 몫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아직 몫이 덜 들어갔어요. 이 나머지가 얘로 나눴을 때는 몫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처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럼 개수를 맞춰주면 a 배하죠? a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필요 없어요. 몫이 뭐가 생겼어요? a가 하나 더 생겼죠. 그 몫을 여기다가 추가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은 받아들여지나요? 이해돼요? 아니야? 다시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면 원래 방법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를 이렇게 첫 번째 줄로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돼야 된다. 일반형으로 썼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물어보는 조건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물었으니까 얘로 나누는 걸 관점을 바꿔보겠다고요. 우리 형태가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뒤에 몫이 곱해지고 뒤에 나머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형태로. 이 형태를 얘에서 얘로 바꿔보겠다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나는 관점을 바꾸면 여기 뒤에 나머지 이 곱해져 있는 애를 전부 다 QX의 몫의 자리로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 봤더니 뒤에 나머지가 2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가 돼야 되는데 2차는 그러면 아직 더 들어가야 된다. 몫으로. 얘는 나머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눠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몫이 A가 생겼네요. 그걸 넣은 거다. 근데 얘는 왜 필요 없냐면 얘를 쓰는 순간 어차피 문자가 또 BC예요. 그럼 얘는 더 쓰면 안 되고 뭐로 주어졌어요? x 플러스 4라고 나머지를 주어졌죠.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이런 유형,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졌나요 혹시?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쓴 다음에 얘로 바꾸면 그냥 다음 2차에 있는 개수가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할 필요 없이. 알겠죠? 이거는 처음에 보여준다고 쓴 거고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썼으면 모르는 문자가 하나로 바뀌었죠. A로만. 우리가 아는 식의 값은 하나, F는 1. 모르는 문자도 하나. 이제 해결 가능인 거예요. 됐나요? 마지막 계산까지 해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 자, 그러면 F2. 이거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X에다 2 넣으면 4 더하기 1, 5죠? 거기에 2 넣으면 얘가 QX가 필요 없어요. 지워지죠? 남는 거 A다. 2 넣으면 6 이렇게 되죠? 그게 얼마? 2다. 이렇게. 5A 플러스 6이 1이다.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치? 계산. 그러면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서 식을 다시 풀면 원하는 얘 나머지가 2차로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계산. 마이너스 1 넣으면 다시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fx는 자 x제곱 플러스 1에 일단 먼저 대입한 거를 다시 써보자면 x-2에 qx에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1에 x-2에 qx 이렇게 하나 원래 형태 나왔죠? 얘가 근데 얘도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1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몫이 곱해지고 얘가 나머지죠. 그걸 풀어서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원래 제대로 푸는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방법을 알면 조금 더 간단하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쓸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걸 알면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 식을 만약에 이렇게 써서 하는 것보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뽑아냈다. 이해가 되나요?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뭐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요거 A라는 게 분명히 여기 들어갈 거여서 요거에 A 배 한 거에 뒤에 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면 익숙해진다면 여기를 이렇게 이 형태를 A에 요거 있죠? 여기에 이 주어진 얘 있죠? 이렇게 더한 게 나머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넣어서 A를 찾고 바로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막 공식처럼 알려주기보다는 왜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내가. 그치? 일단은 이해를 하고 천천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얘로 일단 3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썼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조건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얘로 나누는 애를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 뒤에 곱해져 있는 게 몫의 역할을 하는데 2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더 빼야 되겠다. 1차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어 봤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복잡한데 걔를 안 쓰고 주어진 조건의 애를 쓰겠다.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구하냐? 다른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찾고 다시 넣어서 풀어보면 원래 모양이 나와서 나머지가 뒤에 결정이 되겠다. 이거를 풀면 답을 써보자면 Rx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x에 플러스 3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 형태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올라간 거예요. 공식처럼. 일단은 아니야 어려워요? 다들 근데 그 뭐야 어렵긴 해도 이해는 됐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하는 걸 받아들여지긴 해요? 머리가 터져요.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일단 오케이. 우리 천천히 합시다. 이거를 한 번에 너희 손으로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는 안 돼도 괜찮아. 일단은 납득이 됐으면 돼. 납득까지 안 되면 조금 곤란할 뻔했는데 그거까지 됐으면 일단 오케이. 한 번에 되면 그게 어디야? 또 아마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지뢰처럼 있을 건데 그거를 아마 잘 사용해서 해봅시다. 일단은 더 나가는 거는 무리고 하나만 해볼까요? 그래도 좀 뭐. 야.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보면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마지막에 되면 공식처럼 어떻게 쓰냐고? 네. 이게 나왔잖아. 이런 형태가. 봐봐, 이 녀석은 여기 조건으로 주어진 얘고, 그치? 얘는 뭐야? 원래 얘잖아. 얘 어딨어? 얘잖아. 그래서 이 앞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내가 A라 두고서 값을 찾았으니까 그거를 안 구하기 전으로 갖고 올라가면 얘가 A가 되고 얘랑 얘가 그냥 올라가서 이 자리에 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공식처럼. 그런 다음에 이걸 넣으면 A를 찾을 수 있겠다. 여기다 넣으면.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 과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봤다. 그러면 저게 지금 저렇게 안 쓰고 만약에 공식처럼 하겠다. fx를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 이거 몰라. 근데 이거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쓰고 나머지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4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f 2 집어넣으면 0으로 날아가니까 2 집어넣으면 5a에 플러스 6이 얘가 1이 되겠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와서 이렇게 써라 하는 거예요. 공식처럼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두 줄로 되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바로 너희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면 납득이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 공식처럼 이게 외워서 만약에 딱 바뀌었으면 상관없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암기는 분명히 언젠간 잊어버린단 말이야. 조금만 바꿔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응? 나머지는 A를 이게 나눴을 때 목표가 뒤에 나머지 자리잖아. 그 전체가 다. 그렇지. A를 찾아서 넣은 걸 전개한 게 나머지. 자, 그러면 더 하지 맙시다. 너희 충분히 마지막에 고통 받았어. 근데 여기까지. 이것까지 한번 다 해봐요. 혹시 여기에 내가 뭐 안 한 유형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웬만하면 그 한 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이긴 할 텐데 일단은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싹 다 모아서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해주세요. 일단 여기 프린트까지 숙제. 고생했어요. 이거 전 수업에 그거 해와요. 그거 뭐지? 전 수업에 전수? 근데 이거 그거는 안 해도 돼. 그거는 말고 오늘 한 것만.